간단하게 해외 주식 경제 시황.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든 메카시 분께서 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증시에 대한 상승이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미국에 의해 현지 시간 30일 부채 한도 법안 표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기술, 금융주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는 소식. 그다음에 미국의 6월 FOMC 금리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가 전달은 4.2%인데 이번 달에 4.4%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지만 잡히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ETF 규모가 2030년까지 350억 달러 예상됐고, 그다음에 AI 열풍으로 인해서 GPU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내년까지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거. 근데 가장 뭐 중요한 것은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거, 최종 합의됐던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이야기긴 하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은 뭐 증시를 볼까요? 미국 증시는 미국하고 영국은 휴장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았고요. 어, 네, 유럽 증시가 움직이긴 했는데, 왜 보시다시피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 그 미국 증시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휴장이라서. 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뭐 5월 26일 이후로 네,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움직였던 지수만 볼 수가 있는데, 네, 유럽 증시입니다. 하락세로 마감했다고 써있죠. 네, 마이너스 0.20, 독일의 닥스지수가 마이너스 0.20, 프랑스 까크지수가 마이너스 0.21, 이탈리아 MIB지수가 마이너스 0.36, 스톡스가 마이너스 0.12. 요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느낌이 안 오죠? 직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우선 독일 지수로 봅시다. 근데 뭐 약간 빠졌다고 하는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죠. 다만 이제 시가로 여러분도 아시죠? 음봉의 윗꼬리는 뭐죠? 양봉이란 거 아시죠? 약간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좀 빠지면서 하락 반격형 블랙캔들 나왔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까지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긍정도 볼 수 있고, 왜냐면은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물론 너무 좋다 이 정도 아닌데, 뭐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간에 뭐 현재로서는 뭐 괜찮습니다. 네, 프랑스 까크 지수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까크 지수 네, 갭 상승에서 출발했어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잘 타기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 반격형 블랙 캔들 나왔다. 약간은 좀 뭐 조정의 모양새가 있다. 근데 크게 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죠. 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이슈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 관점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뭐 최종 합의돼 가지고 요 해결된 건 좋긴 해요. 좋긴 좋지만 그 지금 그 PC 지수가 4.2%에서 4.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보다 더 올라갔죠. 예, 그걸로 인해서 약간 물가가 아직까지는 좀 잘 잡히고 있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말까지는 계속 물가는 고점에서 놀 거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FOMC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0.25%포인트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악재적인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악재라고까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어서 어, 올라갔다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근데 뭐 물가 이슈는 여전히 존재를 하죠. 근데 이 물가가 좀 애매합니다.
뭐 무조건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여하튼간에 여하튼 시장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나머지 시장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유가는 살짝 올라간 것 같긴 하네. 유가는 지금 73달러 살짝 올라갔고, 예, 유가는 올라갔다. 출발했네. 73달러. 암호화폐도 27,000달러로 올랐다. 암호화폐가 최근에 그 26,000달러 했죠. 채권금리도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금값은 네, 금은 지금 온스당 1961달러 정도. 유가를 좀 살짝 볼까요? 너무 주저주저 떠들어야 되나? 유가를 좀 살짝 볼게요. 네, 유가는 지금 움직이고 있긴 있네요. 저기 캔들 자체가 5월 30일자니까 이거 서브텍스 원유 크루드 오일 서브텍스 원유거든요. 어, 유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유가의 방향성은 뭐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좀 하방으로 좀 빠지고 있죠. 최근에 63달러까지 좀 빠졌고요. 그러다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뭐 75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가는 하락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유가는 지금 당장에 하방으로 안 빠진다고 봅니다. 빠지긴 빠지는데 저는 내년이나 좀 빠질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빠져요. 왜냐면 물가가 안 빠지는데 아까 보셨잖아요. PC 지수가 물가가 여기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유가도 물가인데 그럼 유가가 안 빠지지. 다만 이제 나중에 빠진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달쯤 아니면 내년 1월 달 그 사이에 하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항상 그 유가 쪽을 보실 분들은 기본에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의 기본 아니까 모든 거야, 모든 거. 모든 그 차트의 원리는 빠졌다가 A 파동 있고 B 파동 있고 C 파동 있어요. 그게 B 파동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B 파동인 거인데 B 파동에서 C 파동 빠질 때는 항상 올려요. 올린 다음에 빼요. 올린 다음에. 그래야지 개인들이 고점에서 달라붙겠죠. 걔네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서 그 다음에 빼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지금은 추세로 하방인데 아마 올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올렸다가 그 걔네들 또 달라붙겠죠. 고점에서. 그러면 빼버리겠죠. 세력들이. 걔네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빼겠죠. 이런 건 기본 원리예요.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드리면 됐겠죠? 뭐 전반적인 시황은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은 좋다. 부채 협상 결과는 좋다. 다만 이제 물가가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여전히 이슈로 남아 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장이 뭐 크게 변화되고 빅뱅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그럼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운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